제가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다 보니 가끔 댓글에 효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절대 효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해야 할 도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저는 급성 간염으로 2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고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서 치약을 사용하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샴푸 향이 역해서 몇 개를 바꿔야만 했었지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앉아만 있어도 어지럼증으로 빙글빙글 돌았으니까요. 마취를 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건지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로 위 내시경도 했었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음식 냄새가 역해서 식사 시간이 괴로웠습니다. 머리는 깨어지는 것처럼 아팠죠. 오로지 누워서 다 지나가리라, 곧 지나가리라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 후 몸이 아프거나 힘든 날들이 있으면 그때 병원에서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이 들죠. 그렇게 무기력했을 때, 몸이 아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삶의 의지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다시 아프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그 후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겪으면서 응급실에서 많은 양의 혈액을 공급받았습니다. 적혈구 수치가 너무 낮아서 위험한 지경까지 갔었죠. 얼굴이 퉁퉁 부어 눈을 뜨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내 몸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늙고 병드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몸이 좋아질 가능성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요. 그때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내 몸을 스스로 가누기 힘든 상황이 된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은 물 건너 가는 것이라고. 아프고 무기력해졌을 때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늙고 기력이 없어지면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이 외출도 어려워지고 밥을 챙겨 먹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제가 아파 보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 보기도 했었기에 늙고 병이 들어 제대로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삶을 감정적으로 더 공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효녀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전 제 위치에서 해야 할 도리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끔찍하게 엄마를 위하거나 엄마를 위해 내 시간을 다 드리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엄마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과한 칭찬을 받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요양병원에 가시기 전에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까다로웠던 시어머니는 요양보호사를 몇 번 바꿨습니다. 가까이 있던 시누이가 그런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몇 년 전 엄마를 모시고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엄마보다는 조금 더 젊어 보이는 엄마와 딸을 보았습니다. 응급실에는 환자만 앉을 수 있는 본인의 의자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남의 의자에 앉아서 비켜달라고 해도 비키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엄마의 그런 행동에 포기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런 엄마라면 자식들이 돌보기를 포기하고 싶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내 고집을 다 받아주는 것이, 나를 보살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 되면 용돈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살면서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을 마주치게 됩니다. 나중에 피눈물 나게 후회하는 날이 분명 옵니다. 가족의 권리, 부모로서의 권리, 그런 거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권리보다는 도리를 아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60이라는 나이를 먹어보니 엄마 세대와 자식 세대를 함께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의 도리, 자식으로서의 도리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도리라는 것이 언뜻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의 지인들도 살펴봅니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도리를 제대로 못했을 때 자식들은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던 부모를 늙고 병들었다고 모시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저희 엄마는 부모로서의 도리를 넘치도록 하셨기 때문에 전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량인 아버지와 함께 사시면서 엄마는 3남 2녀 키워내느라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엄마 연세에 정정하게 잘 걸어다니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간신히 걷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 때문에 걷는 것이 힘이 듭니다. 무릎 관절은 아버지를 대신해 농사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폐가 하얗게 변해서 숨이 차서 걷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 폐가 하얗게 된 원인은 아버지가 시도 때도 없이 방 안에서 피워대던 자욱한 담배 연기 탓입니다. 지금 엄마가 기력이 없고 무릎이 아픈 건 아버지를 대신해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했던 엄마가 짊어졌던 짐의 무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몸이 망가지도록 애쓰고 살아오신 엄마에게 저는 지금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늙고 병들었을 때 저희 아들, 딸은 저에게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요즘은 자식 세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하죠. 본인들 스스로를 케어하기도 힘든 세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전 요즘 우울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게 갱년기 우울증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돌아보니 삶이 호락호락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호락호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엄마의 몸 상태는 더 나빠질 테고 모셔야 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릅니다. 저 역시 늙어가고 있죠. 60대 중반이 되고 70이 되겠죠. 가끔 내가 엄마를 모시지 않았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로망인 바닷가가 보이는 시골에 가서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병원 가까운 도시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니 더 늦기 전에 꽃밭 가꾸는 시골 생활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기약 없이 떠나는 여행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할 수 없어서 더 간절한 마음이겠죠. 저도 나이를 먹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내 나이는 100세를 준비해야 하는 나이이기도 하지만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갑자기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치면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에게는 엄마가 걸림돌입니다. 디딤돌이 되어 주었던 엄마가 이제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삶에 정답이 없다 보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